안녕하세요. 전지적 타로 시점 유나킴입니다. 자, 제목에서 보셨듯이 오늘 주제 아실 거고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상대방과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지나오셨던 시간들과 현재 두 사람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3개월을 달별로 한번 그 관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하트 돌을 골라주시거나 카드 더미 중에 특별히 마음 가시는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드립니다. 네, 하트의 모양 약간씩은 다르고요. 또 하트의 색깔은 보시다시피 확연히 틀린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요 중에 마음에 드는 거 고르셨죠? 혹시 하트와 카드 더미가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번에는 선택하신 사안을 바꿔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간 드립니다. 네, 어느 쪽이든 일단 선택을 하셨고요. 하트돌 무작위로 하고 싶은데 일단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순서로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거나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을 텐데요. 일단 오늘 저는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 순서로 하트 돌별 카드 더미들을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먼저 해볼게요. 일단 이 세 카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 속장은 현재 두 분의 상태 이렇게 볼게요. 일단 두 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셨는지, 두 사람의 관계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었는지를 보면 일단은 헤어짐이 한번 보이죠. 시작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시는 커플이라면은 사귀겠다는 결심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현재의 상황에서 이미 과거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별의 상황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별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에 대해서 아무런 미련이 없는 것처럼 지내오셨던 시간들이 어느 정도 또 지나오신 것 같고 지금은 객관적으로 서로 관계가 끝이 났다라는 것을 인지 또는 인정 그리고 완전히 받아들임 가운데 어떠한 상태일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한쪽이 못 받아들이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한쪽은 완전히 끝난 상태다 라고 이야기되고 있고요. 관계 자체에 관심이 없는 분도 두 분 중에 한 분은 계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두 분의 가장 가까운 상태는 어떤 거냐? 지금 현재 상대와 본인의 심리적으로 좀 얽혀있는 부분들이라던가 또는 조금 더 세밀하게 현재 상태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각자 서로 과거 지나갔던 시간들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좀 잘했던 거, 잘 못했던 거, 그리고 어쩌면 좀 후회스러운 거, 또 상대에 대한 추억,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나의 길을 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그 분과의 관계를 비록 추억은 할지언정 다시 되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열심히 갈 뿐이다. 이제 그와의 모든 관계들은 끝이 났고 내 앞에는 새로운 인연과 새로운 비전들이 펼쳐져 있다.
과거를 되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라는 것이 현재 두 분의 관계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어느 한 분인가는 아직은 약간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모든 거를 접고 떠난다고 하는 그분 같은 경우에 이 관계를 완전히 모두 다 가슴속까지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지만 나머지 한 분은 뭔가 약간은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 한 명은 의외로 많은 상대에 대한 애정을 아직도 품고 있고 나머지 한 명은 완전히 놓아버렸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놓아버린 자와 놓지 못한 자가 누구인가는 각자의 상황에 대입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의 관계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이냐를 볼게요. 자, 카드는 모두 다 나왔습니다. 나왔고 첫 달, 둘째 달, 셋째 달 이런 식으로 볼게요. 첫째 달 같은 경우는 서로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제 그리움이라는 거는 두 분에게 다 있어요.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겠구나라는 포기가 이루어지는 달이다. 이 두 분 중에서 어느 한 분인가는 계속 끈을 놓지 않고 잡고 있었는데 끈을 놓지 않고 있던 그 분이 이 상태에서도 끈을 놓았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라는 생각에 포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으로부터 첫 달까지의 흐름으로 보이고요. 두 분 다에게 만남이나 연락 등의 적극적인 형태의 어떤 그 터치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한쪽에서 다른 쪽을 터치하기에도 무언가 명분은 없다. 이런 형태로 나와요. 누군가에게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듣거나 또는 뭐 카톡 프로필을 본다거나 또 여러분들 뭐 인스타 같은 거 하신다거나 어쨌든 SNS를 통해서 상대를 바라볼 수는 있어도 다가가기는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개월 차 접어들 때 자, 2개월 차에 접어들면은 이런 부분 있죠. 우리가 연인으로 안 된다면은 친구로라도 어떻게 만날 수 없을까? 라는 어떤 일말의 기대감 때문에 서로에게 연락을 한 분이 하게 되고 다른 분도 가벼운 연락이나 만남이라면 난 좋아. 이런 형태로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이런 경우에 마음을 이미 털어버리신 분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 마음 털었고 상대가 편안하게 보자는데 뭐 거절할 이유가 별로 없어서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좋았던 기억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친구로서 보자라는 것이 있죠.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거예요. 혹시 상대방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에 대비해서 좀 달래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제일 큰 거는 본인도 이 상대방이 보고는 싶은 거죠. 단 이제 연인으로 이어지는 것은 곤란해서 우리가 뭐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이런 거 좋지만 우린 친구다. 이런 것을 어떤 전제에 깔고 이러한 만남들은 일어날 수 있겠다. 이게 2개월 차로 보입니다. 그리고 3개월 차가 되면 이제 적극적으로 정리를 하죠. 자, 누군가 기대했던 사람에게 있어 가지고는 이 친구로서의 만남이 상당히 더 어떻게 보면 더 잔인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원했던 게 드러나게 되고 또 부담을 가졌던 상대는 이것을 추억으로 돌리고 이제 정말 그만 너와 나 서로를 위해서 이제 정말 그만둬야 한다 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의 석 달이 이미 이제 흐름을 이렇게 어떻게 갈 것이라는 걸 보여버렸죠. 연인으로서의 재회는 힘들 것이다. 그리고 친구나 지인으로서 좋은 사람으로서 서로가 연락은 가능하나 그 이상을 원하게 되면은 이별이 다시 목전에 올 것인데 3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카드가 혹시 여러분에게 충고해 줄 것이 있는지를 볼게요. 자, 카드의 충고를 볼게요. 일단은 어쨌든 뭐 끝을 내라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왔습니다. 그냥 끊어두고 그 사람을 지켜봐라 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너가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초록색 그 하트를 뽑으신 분들은요.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제어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은 애정이 남아있고 그래도 제가 뭔가 열심히 하면 다시 잘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뭔가 실수한 게 있다면 사과하고 우리 관계를 다시 개재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상 상대방에게서는 거의 완전히 정리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보면은 이제 소드 에이스도 떠 있고 이미 월드가 떠버렸고 관심 없다라는 카드까지 떠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미 과거의 일을 여러분들은 다시 이렇게 현재로 끌어오려고 하는 모습이시라 조금 무리다. 다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재해가 되나요? 그 사람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런 거 상당히 많이 물어보실 것 같기는 한데요. 이제 카드 이렇게 얘기하죠. 아마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이 상태를 보통 우리가 이 카드를 읽을 때요. 이 상황을 잘만 넘어가면 그 뒤에 좋은 게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상대방의 부담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여기에서 갈무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수 있다라고 읽혀집니다. 지금 초록돌하고 나온 더미들 이렇게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록돌 아벤추린인데요. 아벤추린 같은 경우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정견하라라는 얘기예요.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아라. 정확한 눈으로 봐라. 현실을 바르게 바라보고 행동하라.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쪽 나라들의 그죠? 좀 부처님 상이 많은 나라들의 부처님 눈을 이렇게 봉안을 할 때 요 아벤추린을 넣습니다. 푸른색이나 이런 녹색 계열의 아벤추린을 원래 부처님 눈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견해를 가지라는 이야기를 어쩌면은 돌이 이미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릴게요. 자, 초록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 투명하죠? 백수정 할게요. 자, 백수정 뽑으신 분, 하얀색 돌을, 투명한 돌을 뽑으신 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나를 먼저 볼 때요. 두 분은 이제 이 모종의 이걸 계약이라 하긴 어렵지만, 서로가 원해서 만들어 온 관계, 또는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뭐 정식 연애를 하기로 한다, 또는 결혼하기로 했다, 또는 결혼을 했다. 이런 관계예요. 가끔씩은 동거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로도 읽힙니다. 우리가 이러저러한 부분들을 서로 협의를 해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뭐 이런 얘기라든가, 또는 혼인신고만 했어요. 라든가, 또는 이제 우리 정식으로 사귀기로 했어요. 공식 커플이랍니다. 뭐 언약식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남녀 관계 안에서 정식적인 계약,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중요한 계약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보이거든요. 자, 그랬었으나 뭔가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기 힘든 어떤 난관들이 닥치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했었으나 이 생활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쉽게 말하면 아기까지 태어나서 살림살이 힘들어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단순하게 보면. 이거를 조금 더 가볍게 내려가면 이래요. 정식으로 사귀기로 했는데 이 사람 단점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불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걔를 사귀겠다고 말을 했을까? 왜 내가 괜한 약속을 해서 이런 부담을 지게 됐을까? 아, 그 사람이 그때 분위기에선 내가 예스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거 내가 생각하는 데이트 또는 내가 생각하는 사귐도 아니고 이 사람 내 스타일도 아닌데 내가 왜 그랬지? 뭔가에 씌었나? 뭐 이런 느낌을 좀 가지셨을 수 있다. 좀 더 낮게는 원나잇 후 엄청나게 후회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쨌든 굉장히 좋았던 순간들이 있었었고 실망이나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하는 일들이 좀 벌어졌고요. 그러나 지금은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함께 지고 가야만 할 어쩌면 이게 굉장히 소중한 감정일 수도 있고 서로에 대한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나가야 될 일들 또는 앞으로 함께 책임질 일들 또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꽉 차서 놓을 수 없는 상황 이런 식으로 지금 갈 수 있어요. 만약에
한 분이 이러시다면 나머지 한 분은 그분의 어떤 책임감을 느끼는 정도라든가 인성이라든가 성격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는 다양한 어떤 면들이 있겠지만은 일단 현재는 한 분 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단점을 많이 알게 되고 그러나 그를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 제일 좋은 거는 사랑하게 됐다.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버렸다. 사귀기로 하고 난 뒤에 너무나 많은 단점이 있는 사람인 걸 알았지만 이미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제가 그 사람에게 빠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이 원래 본인들의 이상형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위기나 상대방의 뭐 외모나 조건 이상의 그 무언가 포스에 의해서 내가 상대의 어떤 에너지장 안으로 지금 싹 들어가 버린 거죠. 그 사람에게서 헤어나기 힘들게 됐다. 그런데 이제 묘한 게 단점이 좀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사귀신 분들 이상의 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 할 수 있고요. 지금은 서로에게 빠져 있거나 또는 한 분이 일방적으로 좀 더 많이 빠져 있고 반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가장 가까운 최근의 두 사람의 관계는 현재 어때요?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요. 많은 고민을 해왔지만 이런 거 있죠. 현재 우리가 지금 함께 가고 있는 이 단계 이상의 단계를 같이 가보자 라고 지금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이제 사귀기로 약속을 하거나 또는 만남을 허락하신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술수에 넘어가서 왠지 내가 만나자고 허락을 한 것 같아. 아, 어떡하지? 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때요? 귀여운 면도 있어, 상대가.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이 좋은 면도 있단 말이야. 근데 상대방이 뭐라고 해요? 결혼을 전제로 만납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사람에게 만들어져 있는 관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에 대한 의논,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카드 그대로 읽자면 이런 거죠. 결혼 전제로 사귀시던 분들이 많은 서로의 단점과 또는 어떤 난관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깊어져 왔고 어떤 현상적인 조건들에서 아직은 서로가 부족하지만 이제 한번 결혼 한번 해보자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요. 앞으로 근데 현재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칼이 이렇게 떠버리는 경우는 뭔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 때거든요. 내가 예스 또는 노를 해줘야만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남자분이 이걸 뽑으셨다 그러면 상대의 답을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앞으로 석 달간 흐름이 어떤 식으로 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마 요청하신 분에게 요청받으신 분이 서로가 좀 다른 얘기를 나누면서요. 예를 들면 한 분이 우리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혼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었을 때 다른 한 분이 난 이것도 안 돼 있고 저것도 안 돼 있다. 그래도 좋냐. 이런 얘기가 오간다거나 또는 이제 한 분은 뭐 거의 혼숙감 정도까지 의논하시는데 한 분은 우리 집에서 아직 허락을 안 했다. 뭐 이런 약간 좀 생뚱맞은 대화 있죠. 뭔가 함께 해나가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단계 수준에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서로가 되게 이제 이 의논이라는 게 좀 생뚱맞게 되는 바람에 일단 우리 여기서 이쯤에서 지금 일단 좀 멈추자. 더 이상 우리가 발전을 시키지는 않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잠깐 멈춤을 한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는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자, 첫 달까지는요, 서로가 대화가 잘 안 돼서 관계를 멈추시는 거. 그 다음에 둘째 달의 상황들은 서로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하면서 좀 더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상대방은 그 대답을 요구하죠. 예스냐, 노냐? 라고 했었을 때 좀 더 시간을 갖고 싶은 분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예스, 노를 강요한다면 나는 노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라고 아마 대답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 달째에 넘어가시게 되면서 내가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과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를 비교해 보게 될 거다라고 했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실제로 다른 사람을 알아보게 되는 경우 또
또 하나는 서로에 대한 호감도가 좀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관계를 두시고 다른 관계를 알아보실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 그 투명한 돌을 뽑으신 분들, 백수정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되려고 하는 찰나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찰나에 스톱이 딱 되는 거죠. 일단 잠깐만 기다려봐 라고 해서, 한 사람은 상대방의 이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간성이라든가 뭐 조건이라든가, 또는 지금의 상태에서 좀 더 발전했을 때 서로에게 맞나 안 맞나 이런 것들을 한쪽은 굉장히 따져보고 싶어 하고요. 또는 이제 본인이 아직 준비하지 못한 여건들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그것들이 어느 정도가 되면 준비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때문에 상대를 좀 못 받아들인다든가 이런 건데, 뭔가 좀 한쪽은 깊게 좀 더 시간을 갖고자 하는 분, 한쪽은 되게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서로가 원하는 지점에 대한 속도의 차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분들을 서로 각자가 있죠. 이제 빨리 뭘 하겠다는 분은 빨리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는 분을 알아본다든가, 좀 천천히 가자라는 분은 주변의 남사친, 여사친들과의 자리를 더 많이 가진다든가,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을 알아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좀 많겠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카드가 해주는 충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뽑습니다. 자, 카드는 뽑아졌고요. 자,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 자, 역시 일단은 잠깐 떠나 있는 것이 좋다라고도 나오고요. 이 관계 자체에 대해서 아마도 이제 의심도 좀 드실 것이고, 내가 상대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저변에 깔려 있어요. 그러시다 보니까 이 어떤 생각들에 대한 궁금증, 이것들을 해결할 때까지는 이 관계들을 이어가기 좀 힘들게 될 거다라고 카드는 나옵니다.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셔서 요 백수정을 뽑으신 분들이 앞으로 이제 본인들의 실제 상황과 대비해 가면서 보시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백수정 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옥 해보도록 할게요. 네, 황옥을 뽑으신 분들, 지금까지의 흐름과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현재의 두 분의 좀 자세한 관계도 흐름,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 두 분은 지금까지 흘러오셨던 상황들, 현재는 사실은 좀 서로에게 많이 이렇게 좀 가벼워진 상황이죠. 서로의 존재가 조금 많이 가벼워졌고, 뭐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상태, 그리고 한쪽이 굉장히 좀 쉽게 털고 가버린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좀 가벼운 연애의 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는 많이 가까워졌던 시간들이 막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생활 속에 서로를 넣으려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돌아보지 못했던 각자의 생활들을 돌아보고 있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연애의 김이 한 김 이렇게 삭히는 그러한 시간일 수도 있겠다. 지금까지 흐름은 어떠했느냐, 뭔가의 큰 결심, 그리고 앞전의 관계를 끝내고 그 관계에서 나의 마음이 낮아지기 이전에 만난 관계예요. 즉 상대방이나 본인 중에 한 분이 어쩌면 환승했거나, 또는 누군가와 헤어지고 난 뒤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충분히 돌아볼 시간을 갖지 않고 여러분들을 만났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입니다. 또는 여러분이 그랬을 수도 있다입니다. 그래서 A와 B가 두 사람이 둘 다, 또는 둘 중에 한 명이 상대방에 대한 좀 자신감, 이런 것들도 상당하고요. 또 본인은 아직 그 누구에게도 꺾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자신감,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우월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있으신 분이다 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처음 시작할 때 물론 이제 남자가 볼 때, 여자를 바라볼 때는 수줍음이라든가 여성스러움 같은 것도 기대를 하기는 해요.
하지만은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한 당당함을 가진 여자들을 상당히 또 멋있게 보잖아요. 그랬을 때 뭐 이걸 뽑으신 분이 남자분이시든 여자분이시든 어쨌든 이 안에 두 분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의 자신만만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괜찮다라는 생각도 했고 약간 부담된다라는 생각도 가지시면서 이 관계를 이어오셨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힘들다 보니까 상대방이 좀 버겁기도 하고 내가 상대를 감당하기에 나의 시간 대비 뭐 그 효율이라는 거 있죠.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계속 만났었을 때 나중에 결국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이렇게 손을 놓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감당하고 과연 살 수 있을까? 이 사람 집안에서는 나를 허락해 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이만큼 부풀려서 보여준 게 있는데 상대방의 이만큼 부풀려진 모습에서 내가 스스로 좀 내려놓고 관둬야겠다는 마음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대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대방에게 조금 안 좋은 소리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좀 물러나라, 뭐 꺼져라 이런 얘기까지 혹은 하면서 그죠? 이 관계를 청산하려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별의 장면들은 지금 보이거든요. 이별을 하시고 난 뒤에 아이고 시원하다라는 느낌으로 누군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놓고는 굉장히 궁금하죠. 보고 싶고. 지금 그 상태 같아요. 자, 앞으로 석 달간 관계 흐름이 어떻게 갈 거냐를 볼게요. 자, 앞으로 첫 달, 그죠? 앞으로 한 달간 이제 이런 거 있죠. 본인들이 원래부터 알고 있던 그 정규적인 지금의 정상적인 반응 있죠. 어쨌건 두 사람이 끝내기로 또는 우리 이제 좀 덜 진지하게 보자. 좀 가볍게 보자. 나한테 부담을 주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서로가 주고받았다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의 있게 서로를 아마 대하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이고요. 서로 각자 하실 일 열심히 하시면서 좀 더 바빠지려고 노력할 거래요. 상대방 생각이 자꾸 나니까 이제 일에 몰두한다든가 또는 안 만나던 친구들을 막 만나면서 자기 스스로를 막 바쁘게 만드는 거 있죠. 그런 어떤 흐름이 지금 보이고요. 둘째 딸 같은 경우는 갑자기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서 잠깐 관심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현재의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상대방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느꼈던 감정들보다는 좀 짧다라고 하거든요. 대부분 일주일 정도 안쪽에 짧은 기대와 부딪힘과 빠른 포기 이런 걸로 끝나게 될 거다. 또는 누군가가 눈에 들어온다 했다 하더라도 어떠한 일도 벌어지지 않은 채 아무런 액션도 없이 그저 그 사람에 대한 진한 감동만 안고 있을 수가 있다. 첫눈에 반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뭔가가 되지는 않아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보이는 화려한 어떤 그 겉모습의 사람들, 그 일상들, 연인들, 또 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스스로 있죠. 난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2개월 차 정도쯤 될 때 뭐 연인도 없고 일도 내가 일을 잘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일이 재미가 없어 뭐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잖아요. 누군가 있다가 빠져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좀 허전함을 느끼는 경향이 많다. 친구들이 어디에 놀러 가자라고 해도 나는 별로 땡기지 않아 이런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너네끼리 재미있게 놀다 와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많을 거다. 이거는 좀 서로가 그러하신 것 같고요. 석 달째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석 달차가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이제 스스로가 이 마음을 털어버리고 서로에 대한 생각을 잠시 이제 잊어가면서 새로운 만남들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별로 가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석 달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었을 때 결과적으로는 헤어지는 그림으로 가는 거죠. 헤어져서 새 인연을 찾아서 가는 그림입니다. 자, 이분들에게도 카드가 하는 조언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볼게요. 참고로 이제 황옥 같은 경우는 이제 부와 풍요로움을 관장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몸에서는 화목이 이제 우리의 정기 있죠. 신장이 간직하고 있는 우리 에너지의 정수, 이런 것들과 상당히 연관이 많이 되는 돌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지금 이 화목을 뽑으신 분들 자체도 실질적인 삶의 어떤 그 가치, 그런 것들과 연관한 기준으로 사람을 찾고 또 사귀고 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하나가 나왔죠. 봅시다. 별로 이렇게 좋은 사인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역시 그렇죠. 포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포기가 빠를수록 행복도 빠릅니다 라고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잊어라, 그리고 새롭게 출발해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유희를 위한 만남이었다라고 하면 이것으로서 지금 족한 것이고요. 어쩌면 이제 미래를 함께 해나가기 위해서 뭔가 미래 안에서 협조적인 관계로서 좋은 어떤 그 삶의 비즈니스 파트너, 또는 이제 사랑이 기반한 내 인생의 어떤 극도의 만족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어떤 그 가족의 판을 짠다라고 했었을 때, 이 그림은 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대상을 새로 한번 찾아봐. 이 사람과의 이별로 인한 아픔은 그닥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두세 달 뒤가 되면 본인이든 상대든 또는 서로에게든 더 좋은 상대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번 판은 접어라 라고 카드는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좋은 사람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죠. 이 사람이 돌아오는 그림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많은 것을 이제 알고 깨닫고서 떠나간 그림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다시 돌아올 거라고는 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상대방의 입장이시라면 본인 또한 상대와 다시 연애나 결혼을 향한 행진을 아마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인연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은 좀 몸에 충실한 인연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정기와 연관된 거기 때문에요. 자, 황옥 요까지 할게요. 이번에는 붉은 벽옥, 레드 제스퍼라고 하죠.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데스 카드가 하나 떠 있어요. 월드와 데스가 이렇게 떠 있네요. 자, 지금까지 흐름이 어땠을까요? 이고요. 현재 두 사람의 좀 자세한 흐름 구도, 이렇게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사람의 관계의 흐름은, 자, 일단은 종결되었던 적이 있고, 그리고 다시 만났죠. 재결합을 한 커플이다. 또는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게 보자면은, 예전에 뭐 학교를 같이 다녔었는데 졸업하고 한동안 굉장히 서로 가끔 궁금하긴 했었는데 우연히 뭐 직장에서 만났다. 또는 이사를 간 어릴 적 친구인데 내가 어딘가 갔다가 그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중간에 이렇게 이제 컵킹이 떠 있는 경우는 그 사람의 행적을 상당히 궁금해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연애 관계를 보다 보니까요. 아마도 한번 사귀었다가 헤어지신 분에 대해서 그동안 궁금했었는데 이제 다시 만나서 뭔가가 진행 중이신 커플이실 겁니다. 라고 줄여 읽어보도록 할게요. 현재의 어떤 자세한 정황들은 어떠하냐. 일단은 재결합을 하시고 난 뒤에 빠르게, 그러니까 다시 만나시고 난 뒤에 빠르게 재결합을 하신 형태고요.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이제 과거에 너가 나를 너무 좋아해서 진짜 부담스러웠었는데, 이제 이 부담스러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너가 좀 어른스러워지기를 바랬고, 그리고 또 한편은 너의 그 너무 많은 표현과 너무 많은 애정과 감성들, 그리고 너의 어떤 불만, 이런 것들 내가 감당하기 참 힘들었었다. 넌 여전히 그러하구나? 라고 지금 읽혀요. 그래서 둘 중에 한 분이 상대에게 던지게 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참 사람 안 변한다, 그지? 이런 말들 있죠?
또는 넌 그러니까 좀 심하면 넌 어쩔 수가 없구나 이런 얘기도 해요. 넌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이런 식으로 약간 안 좋은 어투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서로에 대해서 아직 서로 존중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사람 참 변하지 않아 그지? 요 정도의 대화가 이제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참 안 변한다 그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굉장한 답답함을 안고 있어요.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하는데 너가 이 부분만 요렇게만 탁 되면은 내가 감당을 해나가겠는데 너무 감당하기 힘들다. 너는 나에게 연락을 안 한다고 하지만 내가 연락하기 전에 너가 항상 먼저 연락하는 걸? 뭐 이런 거 있죠. 또는 이제 연락을 기다리시는 분 입장 같으면 그래요. 굉장히 좋아라 했었다가 헤어져서 다시 만났었는데 여전히 그 사람은 저한테 연락을 안 해줘요. 늘 제가 기다려요. 이 만남 계속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이럴 때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끝을 앞두고 있다입니다. 끝을 앞두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제3자가 개입돼 있다. 이렇게 읽어집니다. 앞으로 이 두 분의 관계 흐름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석 달 정도 어떻게 흐를지 볼 거예요. 자, 석 달을 보면요. 이렇게 읽어집니다. 일단 첫 번째 달 같은 경우는 확실한 이별의 선언이 있겠죠. 그리고 또는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고 이거에 맞추어 주세요입니다. 이걸 맞추어 주지 못한다면 나는 이별을 감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한 분이 얘기를 하시게 될 거고 또 다른 분은 어때요? 이제 상처를 안게 되죠. 그 말의 깊이와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괴로워만 한다.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니? 이런 얘기라든가 내가 이 정도까지 너를 좋아하는데 너는 이것도 못 해주니? 이런 얘기를 참 많이 아마 지금 이런 데서는 굉장히 다툼이 많이 일어나거나 이제 불만을 가지신 분이 좀 소심하신 경우에는 속앓이를 되게 많이 해요. 속병이 난다 그러죠. 말은 못하고 혼자 끙끙끙끙 앓고 그 사람 앞에 가면은 그냥 웃고 좋은 얘기만 하고 뭔가 좋은 분위기라야 될 것 같은 느낌에 막 설레발을 쳐요. 근데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왜 걔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줄까? 다른 커플들은 이렇던데 왜 우리는 이럴까?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사람 마음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어떻게를 안 하시는 게 그분의 마음을 좀 더 잡는 방법일 거다라는 얘기는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태를 봤을 때는. 자, 그리고 어쨌든 첫째 달에는 이별의 협박 같은 것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아, 우리 아무래도 다시 만난 거 판단 잘못한 것 같아. 너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런 거 있죠. 우리가 평생 산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제대로 맞는 짝일까? 너도 한번 생각해봐.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상대방은 난 우리가 잘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꺼내신 분 입장에서는 그래 생각해보자. 이 정도로 아마 대화가 오가고 있지 않나 라고 보여지고요. 둘째 달이 접어들면서는 그래도 이런 거 있죠. 서로 이제 예정도 있고 또 다시 만난 뜻도 있고 주변에서 보는 눈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이제 이 두 분 중에 너 변하지 않네라는 그 상대방 안 변한 그분 있죠. 그분이 나쁜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노력을 해보기로 합니다. 그러고 이제 지금까지는 비공개로 연애를 했다면 이제 공개해서 주변에 이 사람이 연인이다라고 알린다든가 뭐 카톡 프로필에 상대방의 얼굴을 올려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공식적인 입장을 취해 줄 수도 있어요. 가끔씩은 결혼 문제로 다투어 헤어지신 분들이 다시 만났을 때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서로의 어떤 그 계약이라 해야 되나? 협의가 끝난 뒤에 결혼하기로 하자라고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주변의 도움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다라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한 3, 4년 사귀었던 분들이 헤어졌다가 뭐 한 6개월 뒤에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에서 야 그만한 사람 없다. 뭐 그냥 이렇게 결혼해라. 누구나 문제는 안고 산다. 그런 건 눈 감아라. 이런 식으로 막 정리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밀어주는 경우 있잖아요. 또는 부모님들이 걔 데려와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결혼으로 또는 현재의 본인들의 차원 이상의 차원으로 이제 올라가겠다는 토의를 서로가 하셔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자, 그런데 석 달 차를 접어들면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헤어졌다가 만났어. 만났는데 그 사람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조건을 제시하죠. 어떤 갈등이었고 이 조건에서 지금 변하지 못한 분이 내가 노력할게 했겠죠. 그래서 뭘 해요. 근데 보니까 노력할 기회를 주신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닌 거예요. 이게 노력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해서 다시 이제 진중한 이별의 이야기를 다시 나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전형적인 해붓이에요. 만났다가 좀 아닌 면이 있어서 노력해보다가 안 되면 헤어졌다가 정을 못 끊어서 또 만났다가 또 헤어졌다가 이런 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연애 정도가 좀 약하면서 뭐 한 10대나 20대 초반부터 해서 한 10년을 이러시고 계신 커플들은 그나마도 괜찮고 각자가 35 정도가 넘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뭐 1, 2년을 하고 있다. 그럼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카드의 현재의 시점에서 뽑은 카드의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카드가 하는 이야기는요. 서로에 대한 고정관념 좀 버려라 입니다. 뭐 결혼을 하면 여자는 이래야 돼. 결혼하면 남자는 이래야 돼. 또 결혼하면 뭐 우리 가족과 내 친구들과 내 배우자가 이렇게 지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어떤 그 원형이라고 해야 되나? 결혼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벗어나라. 고정관념을 벗어라. 결혼을 한 기혼자라고 해서 꼭 이러이러해야만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건 이렇게도 읽혀집니다. 상대방이 본인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상대방은 본인을 사랑하기에 본인 앞에서 나약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회에서의 그 사람 모습은 틀릴 것이다. 또 결혼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의 어떤 책임감 있는 가정의 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은 또 틀릴 것이다. 현재의 그 사람의 모습을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만약 여러분들이 너 변한 게 없구나 라고 비판을 받는 입장이라면은 내가 너를 좋아하기 때문에 너에게 그렇게 보일 뿐이다 라는 거를 한번 어필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 또한 누군가 사랑이라는 감정 없이 사람들을 대할 때는 너가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마 우리 둘 중에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깊이가 더 깊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느끼고 나는 이렇게 느끼는 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너가 보는 나의 모습을 내 모습에 다라고 판단하지 마라. 이런 얘기였죠. 그런 얘기를 한번은 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되게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빠져서 평생을 살 수 있으면 어쩌면 되게 행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고 그 사랑한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면 적당히 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건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뭐 새초롬한 그런 어떤 연애 대상을 원한다. 그러면 내가 막 퍼주는 스타일이면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을 좋아해도 그 사람이 원하는 형태의 사랑이 아니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사랑하면 상대방이 행복하도록 해주는 거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너 안 변했네 라는 말을 들으시는 분은 조금 참고하셔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 변했네 라고 판단하시는 분은요. 지금 본인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기에 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들어있어요. 자, 뭡니까? 내가 하는 대로 받는다. 그죠? 내가 하는 대로 받고 상대방이 나에게 사랑을 주었다면 이것이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은 굉장한 후폭풍에 빠지게 된다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상대를 더 많이 사랑해요. 그래서 야, 너 변한 게 하나도 없다. 넌 역시 안 돼. 뭐 이런 말 듣고 있는 입장 있잖아요. 그런 입장이신 분들은요. 현재 여러분이 붙는 이 사랑이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을 잘못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입니다. 인연이라는 거는 시간과 공간의 어떤 맞춤점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 어떤 지점에서 누군가를 만나고서 이제 이별을 감행하고 난 뒤에는 사실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기는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를 이 붉은 돌을 뽑으신 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붉은 벽옥, 레드 제스퍼 있죠. 요거는 열정, 그리고 뭐 피라든가 사고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어떤 생명력이나 내가 살아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탈출구를 찾는 그러한 힘 같은 거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관계가 끝난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의 신상에 무슨 특별히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했던 것은 어디에선가는 받아요. 여러분이 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은혜를 베풀었다면
이 사람이 아니라도 누군가에게는 받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받으신 분이라면 언젠간 본인이 이런 사랑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너 변한 게 없구나 라고 말하시는 그분의 입장이 여러분도 언젠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어떤 서로의 관계성을 인지하면서 이 관계들을 바라본다면은 이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이해하는 입장에서 볼 수 있다. 뭐 어차피 끝난 관계입니다. 그죠? 끝났는데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하시는데 아마 잘 안 될 것이다. 거기다가 제3자의 개입도 있죠. 그러면 두 분이 헤어졌던 사이에 있던 누군가가 있어요. 그분도 계속 쑤신다는 거지. 걔랑 안 끝낼 거야? 안 헤어질 거야? 뭐 돌아온다더니 사실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끝내. 한쪽에서 누군가는 계속 그렇게 뽑고 있기 때문에 또 누군가에게는 그죠. 그 감정까지 이렇게 넘겨지고 그거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나 부족하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까? 이 정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잡을 수 없는 걸까? 이런 괴리감 많이 드는 관계다. 이렇게 보여요. 여기에도 저는 이제 이거 플러스 요 돌의 기운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올바르게 보라는 거죠. 상대방이 지금 여러분에 대해서 왜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 여러분은 왜 상대방에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상대방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붉은 표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분홍색 돌이죠. 이거 로즈코츠예요. 로즈코츠의 보석말은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카드도 그렇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이 카드가 또 나왔죠. 이 탑 카드예요. 자, 탑 카드가 현재 시점의 마지막에 왔다는 것은 곧 이별할 상황. 그런데 이것은 나의 힘으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 외부적인 것,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무슨 전쟁이 나거나 지진이 나거나 그런 거 아닐 거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이 아닌 또 다른 외부적인 어쩔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끊어지는 거죠. 둘 중에 한 명이 중병에 걸리거나 둘 중에 한 명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또는 일 때문에 어디 멀리를 가야 된다거나 어쩔 수 없이 끊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아마 직면하게 될 겁니다예요. 현재는 아마 여기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자, 과거로 소급하여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습니까를 볼게요. 이 두 분의 관계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선을 본다든가 또는 소개를 받더라도 누군가 조금 믿을 만한 사람, 진중한 사람으로부터의 소개 또는 당연히 그 사람이 좋은 사람 소개했겠지 라고 생각되는 소개를 통해서 만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가끔씩은 이제 완전 퀸이 나오는 경우는 일터에서 만납니다 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공식적이고 격식 있는 어떤 그 중간 매체를 통해 만나게 된다. 그 매체가 사람이든 장소이든 또 요즘 어플 같은 것들도 많은데 어플 중에도 그 안에 있는 회원들의 상태를 상당히 믿을 만한 그런 어플이 있죠. 그냥 뭐 만남 어플 자체 이런 거 말고 조금 어느 정도 돈도 좀 많이 주고 그러고 이제 안에 있는 회원들의 어떤 커리어도 좀 괜찮고 이런 거를 통해서 만나신 분들일 거다. 뭐 결혼정보회사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뚜쟁이들을 통해서 마담 뚜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만나셨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믿을 만한 선배, 어른, 집안 사람을 통한 만남 또는 친구를 통해 만났는데 뭐 친구의 집안 어른을 통해서라든가 친구의 직장의 사람이라든가 이런 계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벼이 넘길 수는 없는 중간 무언가가 껴있는 만남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선보고 결혼하기로 함 이런 식이에요. 왜냐? 연애 과정이 없죠. 연애를 잘 하지도 못하고 연애를 별로 해보지도 못했고 이런 분들이시고요. 연애를 만약에 하더라도 진짜 정말 텔레비전에 다 나와도 되는 연애 이런 정도의 연애를 아마 하셨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이제 결혼과 연관해서 제법 진지한 논의들을 하고 있고 서로의 가족들에게도 나 이런 사람 만나요. 뭐 언제 만났던 그분하고 만나보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알려진 거예요. 집안 사람들에게도 좀 알려졌다. 그리고 웬만하면 이러면서 결혼하는 거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때요?
이제 이 상대방이나 본인하고 연관돼 이게 좀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는 거였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빨리빨리 결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 봤어요. 서로 연애는 잘 안 해봤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별로 연애를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집안 사람들도 좋다 좋다 해요. 그러면 거의 이제 뭐 상견례하고 결혼하고 이 상황으로 지금 가셔야 되는데 시간을 끌다 보니 서로의 안 좋은 점 그리고 소위 말하는 레퍼런스 체크를 하게 되죠. 걔가 어느 학교를 나왔어. 그 학교 사람들은 걔가 학교 다닐 때 어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묻고 하다 보니까 안 좋은 것들이 좀 나오죠. 근데 서로가 너무 좋기는 해요. 굉장히 서로에게 지금 마음은 많이 가 있는 상황이고 근데 상대들에 대한 엉뚱한 험담이나 또 이제 주변에 질투하는 사람의 잘못된 충고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단짝 친구가 본인이 시집 가는 걸 원하지 않아 가지고 그 남자 좀 내가 보기엔 이상한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 좋은 충고들이 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나는 이 사람이 참 좋아. 그죠? 그리고 뭔가 이것이 만약에 어떤 두려움이라면은 이 관계가 깨어질까 하는 두려움이 상당히 많이 지금 올라와 있다는 거죠. 또는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생각지도 못한 사건으로 이 관계가 파토날 수도 있다. 자, 구체적인 거 볼게요. 한 달, 그죠? 두 달, 석 달. 석 달 째렸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마음이 힘들다. 그 사람이 좋기는 하고 이걸 내가 과연 감당을 할 수 있을까? 또 그 사람이 좋기는 한데 이 사람 하나하나 보이는 단점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이런 단점이 이거 나 감당하기 힘든데 이거 어떡하지?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닌데 예전에 내가 저런 사람 제일 싫어했는데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이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이런 사람은 싫어라고 했던 게 그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거 있죠.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때요? 마음은 그 사람 좋아요 지금. 정은 갔어. 단점이 보여. 내 마음에 어떤 고통, 이게 고통보다는 갈등이죠. 지금이라도 이걸 놔버려?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감정들이 앞으로 한 달 정도 가신다. 이거는 서로가 좀 그래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때때로는 한 명은 너무 좋고요. 한 명은 이게 굉장히 버겁고 힘든 거죠. 말 못할 고민에 대해서 뭔가를 상대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한다거나 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그 본인은 돌싱인데 상대는 이제 아직 결혼 안 한 사람인데 이분이 자기가 돌싱인 걸 모른다든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고백 같은 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하실 수가 있고 또는 상대방의 어떤 단점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거 또는 그 사람의 장점인데도 내 마음에는 안 드는 그런 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 말고는 다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하죠. 그런 고민들이 아마 좀 일어날 겁니다. 이것이 어떤 분들이 들으면 뭐 그런 걸로 고민해 라고 할 수 있지만 본인에겐 상당히 큰 고민일 수 있다. 둘째 달 정도는요, 이제 이러한 관계들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시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이런 카드들을 보면은 일에도 상당히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사귄다고 해서 내 일에 소홀하거나 뭐 또는 이제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와 만나고 안 만나고에 따라서 들썩들썩 좋았다 나빴다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일과 이 상대방과의 만남을 잘 조율하느라 애를 쓰는 것이 둘째 딸이 될 수 있죠. 이게 마음이 100%가 아닌데 어느 정도 기울어진 마음과 상대에게서 나오는 단점들을 가지고 고민하는 가운데 만남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쭉 연결이 되면서 헤어지는 것이 언제 헤어지게 될지 모르겠다가 돼버린 거예요. 헤어질 거를 굉장히 고민을 했었으나 지금 여기는 바로 헤어질 것처럼 돼 있죠. 상대가 나를 버려도 버릴 판으로 지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어져 버렸다는 거죠.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채로 이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좋아하는 마음들 있죠. 이런 좋고 순수한 마음들은 결과적으로 돌아오죠. 이것이 무엇으로 연결되나요? 두 분의 깊고 예쁜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이거 되게 축하할 수 있는 커플이죠. 자, 너무 보석말과 일치하죠. 조건 없는 사랑인데요. 나에게 부담스러운 조건, 맞지 않다고 생각됐던 여러 가지 것들을 극복하고서 그 사람을 만나보았을 때 이 어떤 조건에 비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큰 인력 같은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나를 끌어당긴다. 그죠? 지구와 달이 서로를 당기듯이 나는 이 사람에게로 좀 빠져들 수밖에 없나 보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에라 모르겠다. 나 그 사람 사랑하나 봐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로즈코츠 뽑으신 분들이 이걸 뽑으실 때부터
자기 마음 안에는 사랑의 에너지가 이미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조건이라는 것은 변화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뭐 재산이 일시에 크게 변화될 거는 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대로 가난했다. 그래도 그거를 뭐 본인들에 대해서 갑자기 막 집안을 확 일으키기도 힘들어요. 뭐 예를 들면 그 집안에 계속 고혈압이 있었다. 그거를 그 사람만큼은 피해가기도 힘들단 말이죠. 뭐 어떠한 약을 먹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또는 이제 외모적인 부분에서 이제 그 어떤 형질이 있잖아요. 이 집안의 그 체격 스타일이라든가 살이 찌는 정도라든가 피부빛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조건들은 어차피 그런 안 변하는 조건들도 있지만 예를 들면 현재 이 사람의 직장이라든가 이 사람의 현재의 식성이라든가 또는 뭐 지금 가벼운 질병에 걸려서 뭐 예를 들면 간염이 가볍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걸려서 한 1년 치료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 6개월 뒤에는 낫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변적인 조건들도 있잖아요. 직장을 현재는 뭐 이름 없는 곳에 다니지만 이 사람이 지금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어. 3년 뒤에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꼭 공무원이 딱 좋다라는 얘기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가변적인 조건들이냐 지금 본인이 고민하시는 게 불변적인 조건이냐 가변적인 조건이냐 그거를 한번 잘 따져보시고요. 예를 들면 나는 수염 기르는 남자가 싫은데 그 사람이 수염 길렀어요. 이런 거면 깎으라고 하면 돼요. 그죠? 근데 뭐 난 엄청 부잣집에 시집갈 건데 가난해. 이런 거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변화할 수 없는 어떤 그 조건들과 그리고 요즘 그 뭐 시대라는 것은 그죠? 그런 부분들 부의 어떤 부분들은 사실은 변할 수도 있죠. 누가 뭘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근데 거의 변할 수 없는 어떤 조건들이 뭔가는 있어요. 그리고 변화가 가능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 중에 본인이 고민하시는 게 변화가 가능한 조건이라면 충분히 이거는 사랑으로 가시는 그림이고요. 만약에 불변적인 조건이라 하더라도 지금 전반적으로 조건보다는 이제 내 마음이 가리키는 본향으로 가겠다고 돼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것이 이런 거 있죠. 사랑을 한다고 해서 꼭 결혼을 한다는 보장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림이 이 정도 같으면은 거의 사랑에 들어가시면 결혼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 사랑을 거부하지 마시고 한번 본인들의 것으로 잘 받아들여서 사랑하는 시간들을 한번 본인이 가져보시는 것이 어떨까. 사랑하는 상대방을 갖는다라는 의미보다는 실은 그 사랑과 사랑하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게 어쩌면 되게 겸손한 어떤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존재를 온전히 다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실은 욕심이기도 하고 참 힘듭니다. 그리고 평생을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져있게 눈에 콩깍지를 이렇게 씌우는 것도 되게 힘든 일이죠. 물론 그런 거를 해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 있는 이 인연의 어떤 그 시간 또는 지금 와 있는 인연의 정도 나에게 지금 내가 그 전에 어떤 행동들과 역사들이 있었기에 지금 나에게 이러한 인연들이 내 앞에 와서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 중에 과연 내가 극복하거나 그냥 모른 척하거나 이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가를 잘 보시고요. 여기는 거의 뭐 선택을 해주시면은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과정들 보니까 거의 한 석 달 정도 뒤에는 서로가 많이 사랑하고 있을 것 같네요. 처음에 그 마음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도 두 분은 되게 마음에 들어 했었어요. 특히 서로의 어떤 순수한 부분이라든가 예의 있는 모습, 또 약간 좀 풋풋하고 이러한 어떤 분위기들이 굉장히 좀 괜찮아 보였다는 거죠. 서로. 처음부터도 결혼을 생각했고 또 만나면 만날수록 앳되고 순수하고 그런 모습들이 예뻤고 또 여자분이 볼 때는 남자분이 나의 그런 모습을 좀 지켜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던 마음 있죠. 그 마음들을 잃지 말고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룹니다. 그리고 사랑은 눈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카드는 되게 좋은 말이 저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이거 사실은 더 이상 읽고 싶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좋아서 그래도 한번 볼게요. 공평해야 되니까. 짠! 자, 역시 결론은 자 애정으로 갑니다. 그죠? 연인 카드하고 이 카드 중에 이게 연인에서는 더 좋죠.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순수하게 상대를 바라라고 했어요. 조건 없이 순수하게 바라. 그리고 너무 고민하지 마라. 이제 고민하지 않고 얻은 것은 아마 내 것으로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꼭꼭 씹어서 먹어야 소화가 되듯이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요. 그 사람 때문에 또 고민하고 또 돌아보고 또 생각해보고 나의 존재와 생활에 접속해보고 또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과연 나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 아니라 계속 곱씹고 바라보고 보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부릅뜨고 그 사람을 보라고 하잖아요. 대신에 결정이 되고 난 뒤에는 한쪽 눈을 감아라라고 했어요. 두 눈 다 감으라는 의도로도 읽혀요. 물론 이 카드가 두 눈을 감아라는 뜻은 아니지만 전체 흐름에서 봤었을 때는 순수하게 보시되 그 사람에 대한 고민을 너무 오래 하지 말고 주변의 충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 바라보는 입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 사람으로 한번 잘 만들어 보십시오라는 충고가 카드에서는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두 분의 관계는 이제 여기에서 큰 변수만 없다면은 웬만하면은 서로가 서로를 1대1로 바라보면서 지금 제3자의 그림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제3자의 그림이 보인다면은 이제 연애 초반, 이제 최근에 이제 누가 뭐라고 말을 했대. 뭐 이런 거 있죠. 그 사람이 옛날에 뭐 이랬대. 누구를 사귀었었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회사 다닐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 많았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좀 이미 들어왔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어디서 뭘 본다든가 해가지고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어떤 평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이렇게 극복하는 과정들이 나오죠. 끊임없이 생각해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만 서로 바라보고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각자 자기들 일을 되게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건전하게 연인의 관계로 그러니까 흘러가는 과정이 비교적 건전하다라는 것은 뭐 어떤 깊은 육체적인 관계가 없다 이건 아니에요. 그게 있다 없다는 지금 여기에서는 읽혀지진 않아요. 여기서 건전하다라는 것은 조건 따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죠. 내 성격에 맞춰주네 안 맞춰주네 이런 거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 자체를 보고 본인 자체를 봐서 이제 우리 둘이가 과연 잘 맞겠냐 안 맞겠냐 이런 것들을 누구나와 대화해도 이제 대화가 가능한 수준의 고민들을 하면서 그 안에서 뭔가 어떤 결론이 나오는데 결국은 두 사람이 굉장히 사랑하시게 되는 그림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이거를 맨 마지막에 읽고 싶었던 이유가 있군요. 자, 로즈쿼츠 뽑으신 분들 앞으로 멋지게 연애해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리딩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저는 타로마스터 유나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